H성형외과 백종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혈자 수술한 지 3년 지났는데 아무런 이상 없다가 최근에 갑자기 붓고 빨갛게 부었다. 약 먹고 괜찮았다. 움직이는지 삐쯤씩 있는지 뭐에 그런 건지 이런 거 질문 주셨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어텍스가 조금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뼈에 살짝 이렇게 자국이 보여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꽤나 크게 된 이런 규적 보형물이 들어 있는데 이게 뼈 침식이냐라고 말하면 몇 침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살짝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살짝 뼈에 자국 난 정도라서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고어텍스 들어가 있는 음영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좌우가 조금은 다르게 들어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고어텍스 가장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 마우스로 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눈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인데 피부명으로 돌려보면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살짝 좀 밑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장 높은 부분이 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형물이 살짝은 이렇게 더 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왜 염증이 생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정답은 없는데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어텍스 재료를 옛날에 초창기 때부터 사용하다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자분 같은 증상 때문에 그래요. 고어텍스라는 재료가 나쁜 재료는 아닌데 이렇게 두껍게 볼륨을 주려고 썼을 때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어텍스는 구조적으로 이제 속이 비어있는 이제 다공성 구조라고 해서 우리 무슨 베개 같은 메모리폼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기층이 안쪽에 다 존재하는데 그게 속에 있는 곳까지 뭐 조직이 자라 들어간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그 공기 구멍 그것들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속에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빈 곳에는 자칫하면은 물이 고이거나 이렇게 뭐 몸에 있는 체액이 고여서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3, 4년 있다가 부어서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제거했던 경험도 많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고어텍스 재료를 저는 아예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한 1, 2mm 두께 정도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형물로 쓰는 두께는 최소 4, 5mm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꼭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내 컨디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 녀석들이 갑자기 볼록 튀어나와서 염증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면 뭐 또 반복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로 약으로 조절돼서 낫고 지금 또 이상하지 않다면 꼭 제거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이마가 꺼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마 꺼진 부분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하고 있지만 환자분의 이마 꺼진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정도 이마 꺼진 거면은 사실 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윗이마가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보형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지방이나 필러 맞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환자분이 굳이 이마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볼록하고요. 여기도 볼록하고요. 무턱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턱이 없어져 버리면 무턱이 더 과장돼 보여서 너무 볼록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마는 뭐 욕심이겠지만 환자분 생각이 원하시면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눈두덩이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자분은 사실 눈두덩이 지방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돌출된 형태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실 지방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막 지방이 아주 많아서 괴로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쌍꺼풀 다시 하시면서 살짝 지방 제거 정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마 거상이라 이런 것보다는 살짝 뭐 쌍꺼풀 다시 조금 찝으면서 찝는 것보다는 절개가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맞아요. 돌출될 눈에서 이렇게 찝어 놓으면은 잘 풀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눈두덩이 지방 제거는 뭐 조금 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이 기대하는 얄쌍한 눈이 되지는 않고 자칫 많이 제거했을 때 쌍꺼풀이 겹줄이 생기거나 눈이 퀭해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어서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쌍꺼풀이 자주 풀린다, 라인이 매일 변한다. 이게 돌출눈이라서 그렇고요. 이마로 떠서 쌍수하고 싶은데 자연육착 하지 말고 절개로 하시는 게 눈매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크서클은 여기 눈 밑에 지방이 있어서 그렇고 요 지방을 살짝 펼쳐주는 눈 밑 지방 펼치는 수술을 하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볼 땐 코 라인이 예쁜데 콧대가 낮아서 정면에서 볼 때 코가 아예 없어 보여서 수술하고 싶다. 요 라인 유지하면서 콧대만 높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상태에서 여기만 높이면 아바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하고요. 만약에 지금 상태라면은 콧대 높이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코가 지금 너무 들려 있어서 코를 이렇게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인중도 길고 무턱여서 입이 더 나와 보이는데 코까지 들려 있으니까 여기가 너무 거북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코를 내리는 게 환자분한테는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환자분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자분의 얼굴 비율을 보면은 지금 뼈 음영으로 이렇게 재보면요.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으면 지금 이만큼이 무턱이에요. 그래서 턱이 이만큼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래야 이중턱도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턱이 작아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이랑 코가 너무 들려 있어서 인중이 긴 거 이쪽을 더 집중하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서 얼굴뼈 비율도 조금 알려드리면요. 그냥 사각턱의 좌우폭 이걸 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88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많이 넓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사각턱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27mm 정도 나오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26mm 정도 되니까 뭐 광대도 평균보다 조금 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도 재는데 두상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한 14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143mm예요. 그러니까 두상이 조금 작고 광대가 조금 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턱은 작은데 볼살이 많아서 지금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15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18mm입니다. 얼굴이 좀 짧아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좀 동그란 느낌이 드는 거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재는데요.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49mm 정도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이 52mm, 3mm 되니까 중안면부가 한 2, 3mm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안면부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재보면 이게 64, 5mm 정도 나오는데 여자 평균은 66mm니까 조금은 짧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하로 짧고 좌우로 광대가 넓으니까 조금 이렇게 동그란 느낌의 얼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대 수술이나 사각턱 수술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진 않고요. 턱이 조금 무턱여서 약간 길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턱이 앞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코는 약간 코가 들려있는 느낌, 콧구멍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코를 조금 내려주는 게 좋지 콧대를 더 높이는 건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제 왜 콧대를 높이고 싶은지는 알아요. 지금 보통 이런 콧대 라인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너무 넓어요, 콧뼈가. 그래서 뼈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넓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술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콧뼈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 뼈를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콧대 라인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콧대를 높이기보다는 이 뼈를 절골해서 조금 밀어 넣는 게 콧대를 더 많이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정면 모습에서의 좀 콧대가 선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